오늘은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를 가는 날입니다. 후에로 떠나기 전에 저희가 다낭에서 즐겨 먹었던 분보 후에 갈비국수를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갈비국수입니다. 얘는 분보, 얘는 갈비국수인데 갈비가 이게 다 갈비예요. 엄청 많아요.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게요. 후에로 가는데 오늘 바이크를 타고 갈 거예요. 다낭에서 후에까지 80km인데 구글맵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2시간 몇 분 요 정도 걸려요. 그럼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바이크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잡고 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마스크도 하고 두건도 쓰고 다 꽁꽁꽁 싸매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고 갈 예정이에요. 자, 밖으로 노출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차 지나간다. 어디? 오, 그러네. 헤어핀이다. 이런 도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어머나. 와, 멋있다. 와, 저 사람 바이크, 오! 이게 확실히 마스크 쓰고 얘 쓰니까 매연 안 들어오지 않아? 확실히 적게 들어오지? 후에 도착해서 뵐게요. 두 시간 40분 만에 이제 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름 홈스테이인데요. 잠깐만, 어떡하지? 아, 열렸다. 방도 깨끗하고 책상도 있고 화장실. 괜찮네요. 여기가 450K니까 한 23,000원? 그리고 주방 같은 공용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가 여긴데 숙소 바로 맞은편에 숯불 구운 거를 올려주는 국수집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구경하다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15K래요. 750원. 물가가 현지 물가는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구글에서 저희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만 있고 진짜 리얼 로컬 집이 잘 검색이 안 돼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쭉 쑤시고 다니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 거긴 한번 봐야 됩니다. 뭐 하는 곳이지? 왜냐면 관광객들은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워킹이 많은데 현지인들은 무조건 1인 1 오토바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왔을 때 오는 길에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많은데 한국인은 한 명도 못 봤지. 한국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광지이기는 한데 한국인들은 별로 오지 않는 관광지인 것 같아요. 후에는 와도 후에, 안 와도 후에라는 그 후에인데 후회하러 가봅시다. 이렇게 숯불에 굽는 데가 많더라고요. 뭔가 다낭보다 약간 컨트리하지. 느낌 좀 다른데? 느낌이 좀 달라. 좀 옛스럽다고 해야 되나? 더 베트남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토바이가 더 많다? 맞아. 차랑 오토바이의 비율을 봤을 때 오토바이의 비율이 더 높아. 여기 마켓이다. 초라고 써 있어. 시장이네, 시장. 저기 또 분리동력 있는데. 저기를 가볼까? 고고. 아, 저기 2층 버스 다니는 거다. 시티 투어 하는 거. 아시는 분이 저 버스 타는 것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태국기도 있어. 성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너무 정체가 심하다. 절로 가지 말까? 저희는 지금 지도를 보고 그냥 약간 붐비는 구역 한번 돌아보는 중입니다.
냄새 나지 않아? 가보실? 여기서 먹을까? 어. 그래. 봤던 데 중에 여기가 제일 많다. 근데 뭘 파는지 모르겠다. 되게 둘러보니까 보울 하나랑 꼬치랑 소다 병맥주 하나 할까? 아, 그리고 빵을 먹네. 여차저차 들어와서 주문을 했고요. 여기 자리가 구석진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가 넘거든. 10개가 넘는데 딱 한 자리 남아있고 지금 다 돼지고기 메뉴. 여기 돼지고기 메뉴가 조금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꼬치 시켰는데 좀 부족하면 빵, 테이블마다 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우선 되게 좋아. 습향도 많이 나고 안 질겨. 근데 고기가 되게 통통한데 잘 구웠어. 거의 고기가 꽉 찼는데? 아, 다 고기야 안에? 어. 족발 같아. 족발구이랑 살코기랑 살코기랑 섞여있어. 여기서. 완전 연해. 부서져. 진짜 오래 끓였나 봐. 갈비찜 소스에 돼지고기를 넣은 느낌. 저희는 조금 더 오버로드 한 다음에 지금 저만 먹고 쌤은 지금 술도 못 먹고 해서 집 쪽으로 가서 뭘 더 먹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구글맵상에서 붐비는 지역이라고 해서 왔는데 오토바이로 지나가지는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양쪽으로 쫙 다 뭐 먹을거리, 뭐 커피숍 아니면 뭐 판매하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여행자 거리처럼 해놨는데 현지인들이 더 많아. 그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많지 않고요. 저쪽에 차랑 오토바이 통행이 막혀 있으니까 강아지나 애기들 좀 많이 데리고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다. 아, 여기도 못 들어간다. 지루해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가면 하루 이틀을 이렇게 다 들쑤시고 다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분위기 파악을 오늘 하루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다가 급히 집으로 갑니다. 쌤이 맥주가 너무 땡긴대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집으로 귀가해서 술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밥에다가 그냥 그래 땅콩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제첩이네. 홍합이 아니라 제첩밥인데 그냥. 아, 끝이야? 예스. 끝이야. 진짜 금방 만든다. 그냥 비주얼로 봤을 때는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후회 둘째 날입니다. 후회가 한국의 전라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후회 지역 음식들도 되게 많고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후회는 좀 맵고 짜고 그래서 국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빨갛게 국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쪽으로 꼬치 들어갑니다, 고객님. 육개장 같아. 고기도 종류가 많은데 고기가 되게 연해. 그냥 뜯어져. 고기가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어. 얘는 껌햄인데 밥에다가 위에 이것저것 올려가지고 이거를 머슬이라고 돼 있거든. 저기도 보면은 머슬 라이스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 우리가 아는 제첩 같지 않아? 제첩밥? 제첩밥이지? 비빔밥? 그치. 이게 이름이 뭐라고? 껌햄. 껌햄? 껌햄인데 껌이 제첩을 뜻하는 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뭐 미햄 하면은 넓은 면에 이런 것들을 제첩을 올린 거고 그런다고 하니까 껌이 밥을 말하지 않을까? 깨소금도 들어가 있어. 얘는 좀 궁금하다 맛이. 맛있구나. 아, 이거는 한번 먹어볼 만하다. 이 지역에 오면 엄청 맛있다라는 것보다 되게 독특해. 이거는 한번 먹어볼 필요는 있다. 오리밥에다가 제첩 비빔밥 해먹잖아. 고추장이 없는 느낌. 대신에 거기에 야채가 많은 고추장이 아쉬운 맛이긴 하다. 고추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약간 고추기름을 뿌린 것 같아. 약간 매콤한 기름기 맛이 있어. 나 독특하다 이 맛. 상큼한 맛도 나는데 그거는 그거 같아. 그 뭐지? 그린망고. 이거 그린망고채 썬 것 같아. 이거는 한번 먹어볼 필요는 있다. 이거는 맛있다.
오. 고추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양이 적긴 한 것 같아. 이거? 저렴하긴 한데 양은 좀 적어. 여기 후에 지역이 베트남이 땅이 길게 있잖아요. 중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낭 바로 위쪽에 있는데 후에를 기준으로 북부랑 남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부랑 남부는 서로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게 다 많이 좀 다르고 음식도 문화가 좀 다르고 후에 지역이 마지막 왕조의 수도 지역이었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좀 잘 살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좀 잘 사는 지역이라서 먹는 게 조금 풍요롭고 더 발달하고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꺼맨 붕보호회랑 꺼맨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먹으러 갈 거는 반새우 친구를 먹으러 갈 겁니다. 반새우도 중부 지역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반새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라서 베트남 음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먹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북부 지역보다는 이제 사실 근데 뭐 부산에 밀면이 서울에서도 팔고 전라도에서도 팔고 막 팔긴 팔잖아요. 근데 부산만큼 많이 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반새우도 북부 지역에서도 팔지만 중부랑 남부 쪽이 훨씬 더 많이 판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반새우가 반미 뭐 할 때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새우가 그 지글지글거리다의 의성어라고. 지글지글? 새우가 뭐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글지글 하는데 여기는 새우 뭐 이러나 보지. 제가 베트남 말을 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유래된 거라고 해요. 빈대떡이 지글지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반새우 친구는 반코아이인데 코아이가 즐겁다라는 뜻이래요. 즐거운 떡 반코아이를 먹으러 갑시다. 가자. 다낭에 비해서 경찰이 적은 것 같아. 진짜? 걷는 사람은 다 관광객이야. 근데? 반코아이 못 가이, 렘루이 못 가이. Can I take a video? 숙주에 새우에 고기에 넣고 기름에 튀기는 거? 그래서 이게 더 바삭바삭하대. 이게 완성본. 튀겨? 그러네. 지금 방코아이랑 nem루이랑 2개 하나씩 주문을 했고요. 까만 맥주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후답이요. 또 오면은 그 지역 맥주를 먹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맛있기도 해요, 근데 얘가. 그래서 반새우랑 반코아이랑 다른 점이 반코아이가 조금 더 작고 더 튀기듯이 구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튀긴 반죽이 조금 더 두껍고요. 근데 이게 뭐지? 아우. 먹어봐. Come on.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먹어볼까요? 이건 처음 먹어봐. 스타프룻. 먹어봤나, 우리? 안 먹어보지 않았나? 근데 이거 여기다 넣으면 떨긴 한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자. 반새우를 먹을 땐 렘루이를 보통 많이 같이 먹죠. 반코아이도 렘루이를 같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때? 맥주 아주 되게 짭조름하지? 근데 이거 되게 엄청 떫었거든요? 여기 넣어서 먹으니까 안 떫지 않았어? 안 떨고 못 느꼈어. 그러니까 느껴지지가. 떫은 맛이 별로 안 느껴졌어. 후에에서 맛집을 찾는 게 저희가 엄청 많이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로컬 집들은 우선 구글 리뷰가 거의 없고 검색을 했을 때 좀 괜찮다 싶은 집은 관광객이랑 현지인들이랑 메뉴판이 다르대요. 근데 그게 한 군데서 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봤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검색을 한 결과 여기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조금 순위가 높은 데더라고. 이 집은. 어때?
약간 누룽지라고 하기엔 너무 무르고 우리가 좀 익숙한 반서우를 하기엔 좀 딱딱하고 좀 단단하게 크리스피하고. 지금 맥주 15K, nem루이 40K, 반코아이 25K. 그래서 총 80K가 나왔고요. 80K는 한 4,200원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맥주 한 병 값보다 싸요. 자, 또 가봅시다. 지금 이런 걸 다 뚫고 가는 거였지. 그냥 빵빵빵빵빵 거리면서 가. 아, 웃겨. 지금 집에서 좀 한참 쉬었다가 너무 늦지막히 나왔더니 술집이든 밥집이든 문 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24시간 하는 술집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 그리고 여행자 거리를 다 둘러봤는데 진짜 다 서양인들밖에 없고 여행자들밖에 없어서 사실 조금 저희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근데 의외로 또 여기 집 근처에 주변이 다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밥집, 술집들이 많더라고요. 후회는 어땠습니까? 누군가는 후회는 가도 후회, 안 가도 네. 후회라고 했는데 그 말에 100번 공감하지. 음. 다낭보다는 조금 더 약간 컨츄리한 그런 느낌은 좀 더 베트남스러운 느낌? 다낭은 베트남스럽진 않아. 그러니까 나의 혼자서의 그 이미지겠지만 후회는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여행을 온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근데 너무 관광지화 되어 있는 부분에만 뭔가 밀집되어 있고 그 외지 쪽에는 뭐가 너무 없는 느낌?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에 이틀밖에 안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우리가 어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빠삭빠삭하게 알게 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막 거기 막 들쑤시고 오버로드 하고 현지인들한테 막 물어보고 어디가 괜찮냐 막 물어보고 되는데 이틀이란 기간은 좀 짧았다. 이 지역을 잘 이해하기에는. 식물이 많은 데인가 봐. 그래? 수족관 있어. 수족관 있어? 여기도 그 베뉴처럼 저기 화이트보드에 써있네. 그렇다면 주문의 난이도가 있겠는데? 해산물은 뭐가 맛있는 메뉴? 벌써부터 주문의 난이도가 급상승. 뺐나? 근데 여기 아가씨는 얼음을 갖다 줬거든 지금. 우리 가게는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땡큐, 까만. 지금 와서 메뉴판을 달라고 했더니 베트남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번역기로 말을 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얼음을 갖다 줬거든. 그래서 여기 베트남 사람만 입장이 되냐 했더니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식당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수족관도 있고 해가지고 해산물이 좀 신선할 것 같거든? 뭐 가위바요 가위바옹 감자튀김 45K 도미튀김? 도미튀김 60K 소주 75K. 와, 여기도 싸. 봤던 데 중에 소주 제일 싸. 지금 영화하시는 현지 손님분이 오셔서 도와주고 우리가 계세요. 우왕좌왕하니까. 여기 레스토랑은 난이도 극강이었다. 우선 문전박대 당할 뻔하고. 그리고 원래 저희가 맨날 써먹는 거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먹는 거 보고 그걸 주문을 하는데 아니 적어주세요 이러는데 여기는 테이블에 메뉴가 없어. 없어? 다 먹었어. 아, 술밖에 없어? 술 먹고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먹을까? Vietnam people like that. 야, 오케이, 알아. 아이고. 산 넘어 산이다. 근데 저분 없었으면 우리 메뉴 주문 못했어. 그리고 처음에 문전박대 당해가지고 좀 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주문할 때 못 알아들으면 되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너 이렇게 주문 못할 거면 나가라 이럴 것 같고. 석화에 치즈를 올린 것 같지? 치즈 맞아? 치즈인 것 같아. 치즈인 것 같아? 우리 외국에서 굴 처음 먹지 않아? 외국에서 굴 처음 먹어. 근데 뭔가 베트남에서는 약간 무장해제되는 것 같아, 해산물에 대해서. 너무 신선한 걸 많이 봐서.
신선해? 신선하긴 하고 굴에다가 이렇게 찌쫄려서 처음 먹는 것 같아. 굴 이렇게 한 번도 안 먹잖아. 그냥 초고추장이지. 오. 짠. 아우, 맛있다. 맛있다. 이거 메뉴 딱 나오는데 냄새가 장난 아니야. 그냥 생선 맛이야. 안에 가시 있어. 아, 그러니까 비리진 않고. 뭐야, 냄새 왜 이렇게 좋아? 냄새는 되게 좋은데 어. 안에 가시 있어. 이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네, 하나 시켰습니다. 이거는 보드카라고 써 있는데 쌀로 만든 베트남의 나름의 독주. 이거 쌀 들어갔나? 이거 50% 쌀. 아우 안 열리네. 됐다. 50%가 쌀이고 50% 딴 건 뭔지 모르겠어. 그래? 찾아봐야 되겠다. 맛있어요. 그리고 좀 덜 독해. 그러니까 30도 정도 되는데 좀 30도 치곤 덜 독한 느낌? 이게 맥주에 타 먹으면 맛있습니다. 엄청 많이 넣었네. 아니야 맥주 더 부을 거야. 좀 더 부을까? 이게 맥주에 타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우리 술방 채널 아닌데. 자, 확실히 얘 부으니까 거품이 안 올라온다? 확실히 독한 술이 딱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 보여? 얼굴이 밝아 보이네. 짠. 자, 짠! 뭐 하이바요, 하이바요, 하이바. 아, 이제 좀 간이 맞는다. 그러게. 그지? 좀 간이 맞지? 이거 술 맛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지? 75K인가? 75K. 30도. 알코올 도수 30도인데 4,000원이 안 돼요. 3,500원? 4,000원. 원래는 소주를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소주가 이상한 거밖에 없는 관계로 여기 지금 24시간 하는 곳이에요. 이 동네에 새벽까지 술 먹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약간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아가씨들도 와서 마시는 것 같고. 그런데 외국인은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술집. 여자 화장실 나오는데 문을 여는 거 있잖아. 문을 열려면 레버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라고 한국말로 써 있어. 진짜? 외국인 안 봤는데. I just come back from Seoul. 야, really? Yeah, incheon. 저희는 지금 이제 오늘 다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어우, 위험했다. 오늘은 다낭으로 떠나는 날이고요. 지금 다낭 가기 전에 시장에 들려서 필요한 걸 좀 구매를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다 도착한 것 같네요. 딱 필요한 것만 딱 구입을 하고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너 또 왔니?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의 100g이야? 엄청 많다. 까만. Come on. 바이바이. 자, 필요한 거 구매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저 차. 저러고 가면서 빵빵거리면서 가. 어제 왔던 집을 또 왔습니다. 이게 보넨이야. 면으로 만든 똑같은데 거야? 면 들어간 거. 빨리 먹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얘가 어저께 나는 안 먹었거든. 군고구에 먹느라고. 그냥 뭐 고깃국이겠지 했는데 이게 제첩 국물이에요, 제첩. 제첩 삶은 국물. 시원해, 지금. 잘 먹겠습니다. 얘는 비빔국수 같고 얘는 야채 비빔밥 같은데 둘 다 고추장은 부족해. 이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어서 잠깐 멈췄지. 여기 옆에 건물에서 나와서 저희 보더니 우비 2개 주시고 가셨어. 고기 주신 분이에요. 한 달 자판이 있어. 즐거운 여행 되세요. 까만. 완전 감사하지.
이게 비가 쬐끔이라도 오면은 주행을 하니까 비를 정말 많이 맞거든요. 주행풍도 있는데 그게 또 비가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시간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어우, 예쁘다. 여기 이쁘다. 하이방 고개입니다. 다낭에서 후에를 가려면 여기를 지나서 가는데 이 길이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반 이상이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되게 길이 이뻐서 투어 코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베트남 사람, 뒤에 외국인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을 종종 저쪽에 보이는 데가 다낭이라고 하네요, 쌤이. 저희가 지금 바이크에 앞에다가 짐을 싣고 주행하고 저는 뒤에 타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